꽃 한 송이의 뿌리. 그 작은 뿌리 하나가 암스테르담 한복판에 좋은 집 한 채와 같은 값에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 한 채입니다. 정원이 딸린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좋은 집이요. 그 값을 사람들은 땅에 심으면 양파처럼 생긴 꽃 한 송이의 뿌리에 치렀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투기 광풍이라 기록된 사건, 튤립 한 송이에 온 나라가 미쳐버렸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튤립 하면 네덜란드를 떠올리죠. 풍차와 튤립밭, 마치 옛날부터 그 땅의 꽃이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튤립은 원래 네덜란드 꽃이 아닙니다. 튤립의 고향은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그리고 그걸 정원에서 키우기 시작한 건 지금의 터키, 당시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이 낯선 꽃이 유럽에 건너온 건 1500년대 중반, 그러니까 튤립 광풍이 불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처음 본 유럽 사람들은 이 꽃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때까지 유럽에 있던 꽃들과는 색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명하고 강렬하고 어떤 건 마치 물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가장 잘 자란 곳이 바로 네덜란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쁜 꽃은 많잖아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고요. 왜 하필 튤립이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 시절 네덜란드는 그냥 부유한 게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튤립이었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비싼 꽃. 정원에 희귀한 튤립을 심는 것은 곧 나의 부와 품격을 증명하는 일이 됐어요. 둘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튤립 중에는 정말 희귀한 것들이 있었어요. 보통 튤립은 한 가지 색이죠. 그런데 어떤 튤립은 꽃잎에 불꽃처럼 번지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누가 붓으로 그린 것처럼요. 이런 무늬가 있는 튤립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희귀한 아름다움에 기꺼이 큰 돈을 치렀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화려한 무늬는 사실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튤립이 병에 걸려서 생긴 무늬였던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비쌌던 튤립이 사실은 병든 튤립이었던 거죠. 어쩐지 이 사건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유한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였어요. 귀한 튤립을 사서 정원에 심고 자랑하는 정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귀한 튤립의 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가파르게요. 당시 가장 비쌌던 튤립 품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영원한 황제라는 뜻이었어요. 순백색 꽃잎에 핏빛 붉은 불꽃 무늬가 타오르듯 새겨진 튤립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꽃이었어요. 이 셈페르 아우구스투스 국은 하나의 값이 결국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5천 길더가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평범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돈이었어요. 다시 말해 꽃 한 송이의 뿌리가 암스테르담의 좋은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던 겁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미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이게 부자들끼리의 일이었다면 그냥 비싼 취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르자 사람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사두면 돈이 되겠는데? 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튤립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판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누가 튤립으로 떼돈을 벌었다더라. 누구는 구금 몇 개로 집을 샀다더라. 그러자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부자들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어부가, 뱃사람이, 대장장이가, 심지어 하인과 굴뚝 청소부까지 뛰어들었어요. 가진 재산을 팔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어요. 소를 팔고 농기구를 팔고 그 돈으로 튤립 구근을 샀습니다. 술집은 거래소가 됐어요.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튤립을 사고 팔았습니다. 어제는 평범한 농부였던 사람이 오늘은 튤립 거래로 큰 돈을 만지는 거예요. 온 나라가
튤립 하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튤립은 1년 내내 피는 꽃이 아닙니다. 봄에 잠깐 피고 지죠. 구근을 거래할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었어요. 거래는 미친 듯이 하고 싶은데 정작 거래할 실물, 튤립이 없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꽃이 아직 안 폈어도 미리 사고 팔면 되잖아? 지금은 땅속에 있지만 봄이 되면 이만큼 값을 쳐서 사겠다. 이런 계약서를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튤립이 아니라 튤립을 사겠다는 종이 한 장. 그 종이가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진짜 꽃을 본 적도 없이 거래하게 된 거예요. 손에 쥔 건 계약서 한 장뿐인데 그 종이의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산 계약서를 내일 더 비싼 값에 팔고, 그걸 산 사람이 모레 또 더 비싸게 팔고요. 아무도 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모두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 1636년 겨울. 튤립 가격은 이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값이 몇 배로 뛰는 일이 예사였어요. 아침에 산 구근을 저녁에 2배 값에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옥한 땅 몇 에이커를 희귀한 구근 단 몇 개와 바꿨습니다. 또 어떤 부유한 상인은 큰 농장의 1년 수입에 맞먹는 돈을 단 한 개의 구근에 쏟아부었어요. 당시 가장 비싼 구근 하나의 거래 목록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밀, 호밀, 살찐, 소 4마리, 돼지 8마리, 양 12마리, 포도주, 맥주, 버터, 치즈, 침대, 옷 1벌, 그리고 은잔 하나. 이 모든 걸 합친 값이 튤립 구근 단 하나의 값이었어요. 이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미친 거라고. 곧 끝장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어제 산 게 오늘 오르고 오늘 산 게 내일 오르니까요. 멈추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였어요. 조금만 더 벌고 빠지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1637년 2월, 하를렘이라는 도시에서 평범한 튤립 경매가 열렸습니다.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값을 부르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은 겁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외쳤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값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더 낮췄어요. 여전히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냥 그날 운이 나빴던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침묵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안 팔리네? 그럼 내 것도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튤립이 안 팔린다더라. 그러자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팔자. 지금 당장 팔자. 더 떨어지기 전에. 어제까지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팔겠다고 아우성쳤어요.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값은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기록에 따르면 단 며칠 사이에 튤립 값은 최고가의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95%가 증발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집 한 채의 값이던 구근이 이제 양파 한 알 값이 됐다는 겁니다. 땅을 팔고 집을 담보 잡히고 전 재산을 튤립에 쏟아부었던 사람들. 그들이 손에 쥔 건 이제 아무 값어치도 없는 꽃뿌리 한 줌이었어요. 어제의 부자가 오늘 거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요. 가장 비극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게 진짜 튤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태지려 봄에 사겠다고 약속한 계약서 한 장. 이제 그 종이는 그저 갚아야 할 빚더미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계약은 했는데 약속한 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법정에는 소송이 쏟아졌습니다. 사겠다고 한 사람은 못 사겠다 하고 팔겠다고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라 하고요. 결국 네덜란드 정부가 나섰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튤립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종이 쪽지들은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였어요. 광풍은 그렇게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허무할 만큼 빠르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튤립버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온 나라가 튤립에 미쳤고 버블이 터지면서 네덜란드 경제가 폭삭 망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튤립 버블이 네덜란드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증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버블이 터진 직후에도 네덜란드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잘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걸 나라를 흔든 대참사로 알고 있을까요? 여기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200년이 지난 1852년 한 작가가 쓴 책이었어요. 인간의 어리석은 군중심리를 다룬 책이었는데 거기서 튤립 버블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튤립 광풍의 이미지가 굳어진 거예요. 다소 과장과 각색이 섞인 채로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튤립 광풍은 분명히 있었어요. 값이 미친 듯이 뛰었다가 폭락한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이 큰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부분은 후대에 부풀려진 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튤립 버블이 진짜로 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가 망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똑같은 일이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튤립이 끝이 아니었어요. 100년쯤 뒤 영국에서는 한 회사의 주식을 두고 똑같은 광풍이 붑니다. 또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도 닷컴 버블이 있었고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매번 모습은 달랐어요. 어떤 때는 꽃이었고 어떤 때는 주식이었고 어떤 때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이야기는 소름 끼칠 만큼 똑같았어요. 처음엔 진짜 가치가 있는 무언가에서 시작됩니다. 값이 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번엔 다르다고 모두가 믿습니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항상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누군가가 사라집니다. 1637년 2월 하를렘의 그 조용한 경매장에서처럼요. 튤립은 꽃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꽃 한 송이의 뿌리가 집 한 채 값이 되던 시절. 지금 우리가 보기엔 어이없을 만큼 비합리적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고요. 그런데 그 광풍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똑똑했고 신중한 사람도 많았어요. 다만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는 그 순간에 혼자 멈추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오르고 있는 저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튤립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 나라 전체를 멈춰 세웠던 또 다른 사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미쳤던 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